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임 여성 수 감소와 팬데믹 영향으로 중국의 출생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치원 수가 29만 4,800개에서 27만 4,400개로 줄어들었으며 2년 동안 2만 곳의 유치원이 문을 닫았는데 이러한 급감은 주로 사립 유치원이었습니다. 영상에는 문을 닫을 예정인 한 유치원 내에 많은 학부모가 모여 학비 환불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네티즌은 이미 그들 집 근처에 세 번째로 문 닫은 유치원이 생겼다며 모두 10년 이상 운영되던 유치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폐업한 유치원의 원장은 자신의 상황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유치원이 문을 닫았어요. 결국 200만 위안을 날렸죠. 2018년에 첫 번째 유치원에 투자했는데 결국 헐값에 넘기고 말았어요. 2020년에는 오락장 사업에 손댔지만 그것도 망했고요. 2021년엔 외식업에 투자했는데 또 헐값에 넘겼어요. 같은 해에 두 번째 유치원을 인수했는데 결국 2024년에 폐업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업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유치원 두 번째 폐업의 물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심천에 있는 국제학교 영희특 유치원 학원은 6월에 막 모집 공고를 발표하면서 외국인 교장을 초빙했다고 자신했지만 7월에 갑자기 모든 모집을 중단하고 운영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일선 도시뿐만 아니라 한때 학위가 부족했던 성도시 고신구에서도 등록 인원이 70%가 7명도 안 됩니다. 사실 작년부터 유치원 도산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부의 데이터는 중국의 유치원 수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나타냈으며 향후 3년 동안 유치원 도산의 물결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예년에 신입생 수가 많았지만 2020년에는 신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2020년 신생아들은 유치원 연령에 이르러 많은 유치원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신생아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2년 동안 유치원 폐업 물결이 계속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올해 2번이나 학부모가 와서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반이 해체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번에는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였는데 운영하다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서 저에게 다른 유치원으로 반 편성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며칠 전에는 또 다른 학부모가 왔는데 그들의 상황은 더 황당했어요. 올해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반이 열리기도 전에 해체된 거예요. 이 학부모의 아이는 올해 집 근처에 있는 시범 유치원의 보육반에 입학 신청을 했어요. 상해에서 공립보육반에 입학하려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거든요. 여러 절차를 거쳐 아이도 무사히 합격했어요. 원래는 모두가 기뻐할 일이었는데 며칠 전에 유치원에서 갑자기 모집 인원이 부족하다고 보육반을 열 수 없다고 통보한 거예요. 알아두셔야 할 게 이곳은 상해에서 공립으로 최고 수준의 시범 유치원인데도 학생이 없는 거예요. 올해는 상해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의 유치원에서도 모집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어요. 상해의 일부 유치원들은 심지어 입학 기준을 낮추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학부모가 거주 증명이 없어도 거주 등록증명만으로도 입학이 가능하다는 거죠. 올해가 이런데 내년이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부 유치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전환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절강성 거마시 무성구의 북원 소구역은 1990년대에 건설되었고 이곳에 위치한 북원 제1유치원은 1998년부터 모집이 아주 활발했었습니다. 예년에는 모집 공고가 나가자마자 당일에 마감되곤 했는데 2022년 가을 신입생 모집 때는 첫날 지원자가 몇 명밖에 안 될 정도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금화 무성구의 출생률은 5.43%로 2022년에 비해 0.47% 감소했습니다. 2023년 5월까지 성동과도에는 신생아가 단 1명 등록됐다고 합니다. 원장은 유치원이 지난해 어렵게 2반을 채웠다고 밝히며 지역사회에는 노인이 많고 전문적인 요양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치원을 양로원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외벽을 새로 도색하고 본격적인 노인 돌봄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런 유치원에서 양로원으로 전환하는 현상은 그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 여러 도시, 예를 들어 심천, 태원, 제남 등지에서도 비슷한 전환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두 가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무더기 폐원 배경에는 출산율 저하와 청년 취업난, 영리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학부모들은 아이에게 좋은 유치원을 확보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기도 했지만 이제는 유치원들이 원화 모집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2023년 전국 유치원 입학 아동 수는 500만 명으로 줄어 총 4,092만 명으로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17만 개 이상의 전일제 유치원 교사 직위가 사라졌습니다. 학부모들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소성의 리 씨는 남편과 함께 2살 된 딸을 공립유치원에 보낼지 사립유치원에 보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도 중요하지만 이미 딸에게 돈을 쏟아 부은 터라 아이를 하나 더 키우는 부담은 감당할 수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출산율 하락에 직면하여 중국 정부는 결혼을 장려하고 이혼을 제한하는 등의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정부는 공립학교 규모를 늘리고 조건에 맞는 사립학교를 보조하여 만 3세 이하 유아를 더 많이 유치하도록 독려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현재의 유치원 위기가 소득에 비해 여전히 양육 비용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아동 보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 싱크탱크 육아인구연구가 올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 아이를 출생부터 18세까지 키우는 비용은 1인당 GDP의 6배 이상으로 한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중국은 2016년 한자녀 정책을 종료했지만 출산율은 7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출생 인구 수는 급격히 감소하여 2017년 1758만 명에서 2023년 902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2024년 신생아 수는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정부의 영리교육 활동 압박으로 2018년 중국 국무원이 사립유치원 상장을 금지하고 상장사의 영리유치원 투자를 금지한 것도 선행학습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들은 공립학교의 교육 방식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성적과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데 불만을 품고 사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남성의 한 아버지는 아이에게 행복한 학교를 선택해주고 싶고 단순히 입시 교육만 하는 학교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여러 지역의 학군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했으며 남경, 항저우 및 기타 도시의 학군 주택 가격이 일반적으로 하락했으며 일부는 심지어 절반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남경의 2차 학군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학군 집값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경 청하신위 제1단지의 경우 과거 진링회문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연계되어 집값이 제곱미터당 92,000위안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동일한 형태의 집값은 제곱미터당 37,000위안으로 떨어졌으며 총 가격은 570만 위안에서 233만 위안으로 급락하는 등 3년 만에 약 60% 하락했습니다. 항저우의 학군집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때 제곱미터당 10만 위안을 웃돌던 서호구 숭문 아파트의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경매 플랫폼에서 110.7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680만 위안에 거래됐으며 제곱미터당 가격은 6만 1,400위안에 불과해 2021년 초의 경매 가격에 비해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외부에서는 학군주택 가격의 급락이 출산율 저하와 경제 환경 악화의 이중고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인구는 예상외로 큰 폭으로 감소해 출생아 수가 2022년 대비 54만 명 줄어든 902만 명이고 동시에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69만 명 늘어난 1110만 명 증가했습니다. 2023년 상하이의 총 출산율은 0.6에 불과해 세계 최하위권으로 알려졌으며 이 수치는 가임 여성 1인당 평균 0.6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국 평균 출산율 1.0은 한국의 출산율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상하이의 새로운 통계는 세계 최저 출산율 대도시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구 유입이 없는 상황에서 상하이와 같은 인구 2천만 명이 넘는 대도시의 인구가 10만 명으로 줄어드는 데는 5세대가 걸릴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율 저조의 원인에는 양육 비용의 증가, 경제적 부담, 현 상황에 대한 만족, 그리고 연령 또는 신체적 원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상해에서는 자녀를 18세까지 키우는 비용이 100만 위안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저출산은 상해의 노인 부양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현재 상해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8.7%로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노인 부양비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해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육아보조금, 주택보조금, 그리고 보조 생식 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에 포함하는 등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이지 않으며 출산율을 크게 올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상해 호적 인구의 첫째 아이 비율은 74.03%, 둘째 아이의 비율은 24.02%, 셋째 아이와 넷째 아이 비율은 각각 1.84%와 0.11%에 불과합니다. 인구 문제 분석가들은 지난 세기 1970년대 중공이 강력한 한자녀 정책으로 인구 성장을 강제 통제하면서 중국의 인구 구조가 전례 없는 왜곡을 겪게 됐다고 지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자원 소비를 줄이고 노동 인구 비율을 높인 것으로 보였지만 이 정책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노동력과 가입 여성 수가 모두 감소하고 사회의 고령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중국은 미래에 심각한 사회 경제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의 열악한 사회 경제적 환경도 출산 의사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으며 아이 한 명을 키우는 예산이 거의 50만 위안에 달합니다. 여기에 학군주택, 여름캠프, 해외 유학 등 고액의 교육 비용까지 더해지면 출산을 더욱더 꺼리게 됩니다. 동시에 젊은이들은 심각한 고용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2024년 초에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실업률은 이미 15%를 넘었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절망 속에서 부추 시대는 나로 끝이다.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중국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해 느끼는 무력감과 저항감을 대변합니다. 유엔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금세기 말까지 중국 인구는 현재 14억 명에서 6억 3,900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2년 전의 예측보다 크게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이는 중국의 전 세계 인구 비중 3분의 1에서 6%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구 구조의 기형화입니다. 2050년까지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31%에 달할 것이며 2100년까지 이 비율은 전체 인구의 46%에 가깝고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이 예측한 것의 거의 2배에 달할 것입니다. 중국 인구의 급격한 변화는 회색 코뿔소와 같은 거대한 위기로 모든 중국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공정치협상회의 위원은 농촌 지역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고 사회 보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료들은 노후 자금 출처와 요양시설의 병상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2013년 신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이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중국이 불가피하게 고령화 위기에 직면할 것이며 그때 각 노인이 1.5명의 노동력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양측 모두 큰 경제적, 사회적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정년 연장, 연금 자금 출처 확대, 출산 장려 등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비관적인 견해를 가진 이들은 이 위기를 피할 수 없으며 정부는 그 충격을 최대한 늦출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2050년이 되면 중국의 고령 인구 수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총합을 초과할 것입니다. 이는 노동력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노인을 돌보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노동력 감소와 노인 비율의 증가는 연금 격차를 심화시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생활조차 힘들어 더 이상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으며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경제 활력은 떨어져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